사실 저희는 1월달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다시 일으킬 만한 요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너무 비싸져서 하락장이 된 적은 없어요. 변동성은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락장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자, 첫 번째, 20% 이상 연달아 오른 그런 해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되는 중에 아주 드물게 있는 케이스였고, 그러면서 상당한 그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1월달, 2월 초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불확실성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라든지 어떤 이런 랠리들이 끝나고 나면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다시 일으킬 만한 요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악재가 불거지면서 특별히 어제부터 이제 최근 며칠간 이제 장기물 금리가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면서 조정에 들어갈 걸로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조정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심리적인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면 조정에 오히려 들어갑니다. 특별히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약세론자들도 전부 다 강세론자로 돌아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강세론자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경우 너무나 낙관적일 경우 조정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그 대형주 관련된 매그니피센트 7만 오르는 그 다음에 그런 면이 시장의 폭이 다시 좁아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연초장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동일 S&P 500인데 동일 가중 지수라 그래서 이퀄 웨이트라고 하는 그 지수인데 그 지수는 이미 12월 들어서 초기부터 계속해서 떨어져만 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S&P 500은 계속 올랐지만 혹은 매그니피센트는 계속 올랐지만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던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모습.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아래 거는 동일가중 S&P 500이고 위에 거는 매그니피센트 7만 투자하는 ETF입니다. 차이가 많이 큰데요. 그 차이는 언제 가장 크게 벌어져 있냐면 지금 12월 달 들어서입니다. 12월 달 들어서 쭉 매그니피센트는 여전히 올라서 끝에만 내렸는데 동일가중지수 S&P 500은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격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폭이 좁아질 경우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 번째 펀더멘털이란 건 뭐냐면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이익 성장 얘기네요. 이익 성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지할 것 같다. 그래서 1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인하 확률이 아니라 동결 확률이 90%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요인, 기업 실적, 그 다음에 트럼프가 출범하면서 기본적으로 오히려 재정 지출이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출 전망이 불확실해서 돈 집행되는 것들이 오히려 적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 밸류에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PER이라 그래서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평가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 포워드 그러니까 향후 12개월을 예상하면 PE가 21.9배. 이게 높은 거냐?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15년 평균을 내도 15배, 17배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21배니까 역사상 제일 높은 밴드에 들어가 있는 거 분명히 맞고요. PER이 높은 거 이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작년도까지 이제 좀 긍정적인 기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PER은 금리를 연준이 내리면 가만히 앉아서 PER이 21배였다가 20배, 19배로 좀 덜 비싸게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에 따라서 PER을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빨리 안 내리겠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내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지금 높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특별히 1월 달에 이제 연준이 FOMC에서 좀 더 강경한 발응을 한다든지 안 내릴 것 같긴 한데 저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강경한 발언을 할 경우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이 높다라는 게 더 뚜렷하게 부각되는 거죠. 점점점 금리를 내려준다면 21배가 아니라 19배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마구자구로 주식이 올랐다면 더 이상 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주춤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실은 불안이 있습니다. 다만 감세는 긍정적이지만 관세는 또 부정적이라 혼재돼 있죠. 그래서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출범하면서 곧바로 관세를 어떤 카드를 먼저 내걸 거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일기에서는 2016년도에 대통령 선출되고 17년부터 시작해서는 제일 처음에 17년도 하반기부터는 감세를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먼저 호재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18년도 중반부터 관세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기에서는 시장이 오를 요인이 먼저 나와서 시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관세로 그거를 간축시켰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4년을 벼르고 나왔죠. 그러니까 관세를 먼저 때리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 이런 불확실성이 좀 부각될 요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작년도에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팔아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는 분들이 작년까지 팔지 않고 넘어왔지만 어차피 이제 지금 팔아가지고 올해 상승분으로 감안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월가에서도 종종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1월달 중반부터 2월달 초반까지는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은 저희가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맞힐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 인모스트는 지금 고객들의 자산 중에서 15% 정도를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인즉슨 만약에 제가 조정을 딱 마칠 수만 있다면 100% 다 팔아가지고 조정이 끝날 때를 딱 맞춰서 사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조정이다 보니까 그냥 들고 가도 무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2년 동안 세게 올라온 게 있으니까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더 자산 배분 쪽에서는 좋기 때문에 인모스트는 매년 연초에 리셋을 합니다.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작년도에 많이 오른 것들을 이익난 부분을 팔아서 많이 오르지 않은 쪽으로 옮겨가는 일들을 매년 한 번 정도 늘 해왔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1년 지나고 나면 상당히 언제나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요. 함께 그것 가운데서 15%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만약에 저희가 잘 맞춰서 조정이 있고 그 폭이 생각보다 깊다면 떨어졌을 때 15%를 집행함으로 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자신은 없습니다. 잘 마치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회사는 아니라서 마치지는 못하고 별로 조정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85%를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걔가 조정 얼마 안 하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15%는 현금 들고 다시 약간 트럼프의 그런 정책 발표에 의해서 나오는 업종의 비중? 저희가 주도 업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도 업종 몇 개에 투자되어 있는데 그 업종마다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주도 업종의 그 주도권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 반도체에 대해서 제일 비중을 높게 가져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오르기도 올랐습니다. 연말 쪽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상당히 올랐어요. 미국 반도체 같은 거.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치중돼 있지만은 저희가 투자하는 미국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메모리, 자동차, 그 다음에 AI 반도체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번에 비중 조절을 하는 걸 통해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에서 약간의 비중이 움직여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15%를 갖고 향후 트럼프가 정책을 발표하고 났을 때 그 정책에 따라서
작년에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제2의, 제3의 업종에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거죠. 반도체를 파는 건 아니지만 제2의, 제3의 업종에 비중을 높이는 작업만으로도 연간 쭉 돌아가고 나면 어느 업종에 조금씩 더 비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효과를 내년도에는 갖고 오게 되는 건 매년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설명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마치기를 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조정은 당연히 중소형주 위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덜 빠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위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고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저희는 정확하게 25년도 시황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24년도처럼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팔고 다시 사지 않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종목을 하는 것과 저희 같이 업종을 하는 데는 완전히 다르죠. 종목을 운용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시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밸류에이션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올라올 만큼 너무 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싸져서 하락장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죠. 비싸져서 조정한 적은 있지만 하락장으로 전환했던 적은 없어요. 과거 주가 하락은 비싼 밸류에이션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경제가 악화될 때, 매크로가 나빠질 때, 쉽게 말하면 경기가 나빠질 때 주가가 내려가서 하락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격 때문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경기가 나빠져서 침체에 빠져서 리세션 혹은 리세션에 준하는 모습들을 나타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너무 비싸져서 하락장이 된 적은 없어요. 대부분이 침체가 아닌 때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장도 작년처럼 못 오를 뿐이지 하락장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GDP 성장률이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2% 후반은 GDP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년도도 비싸져서 무겁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변동성은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락장으로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GDP 얘기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25년도에 시장에 대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이다라는 거죠. 이익 성장. 여기 보통 저희가 EPS라고 말하는 PER이라고 말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몇 배 올랐냐,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말하지만 EPS는 실적이죠, 실적. 그래서 25년도에 가장 큰 키포인트는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거가 처음으로 몇 년 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올해 미니멈 11%, 높게는 15%까지 EPS가 성장할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보시면 EPS 그로스에 대해서 인디케이터가 나타나기를 프리딕트 예상한 게 있고 실제가 있는데 보시면 11%, 그 다음에 15% 정도 이렇게 예상보다 더 높게 지금 EPS 성장률이 두세 분기째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25년도는 조금 더 강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센서스는 점점점 증가해서 심지어는 지금 한 14%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11%까지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더라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시장을 하락장으로 만들 요인은 GDP 높고 미국이죠. 미국 경제성장률 높고 EPS 두 자릿수 증가하는 국면에서 하락장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쁠 경우는 덜 오르거나 못 오르는 경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비하는 것과 덜 오르거나 못 오르는 장, 많이 오르는 장을 대비하는 건 다르죠. 하락장을 대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조정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장 외부적 변동성, 그러니까 조정이 나타나면 buy the dip, 딥 바잉 해라 라고 권한다. 요건 이제 저희 의견이 아니라 메릴의 의견이지만 저희는 이걸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메릴 이름 달아놓고 이 딥 바잉을 추천하는 겁니다. 조정이 나타나면 사라. 올해도 그 얘기입니다. 메릴은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돼 있지만 원래 메릴 린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의 자산관리 회사죠. 저도 미국 그 자산관리 관련된 증권사 있을 때 PF TDF, TFT 뭐 이런 거 해서 미국 조사하고 막 그럴 때 대표 자산관리 회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메릴이라고 불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부서, 한 사업부로 전락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 회사였던 메릴 린치가 이제 메릴로 전락했지만 어쨌든 현재 동일하게 자산관리 포지션으로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저희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뒷바잉을 권한다. 내년을 대비해 주식 초과 비중을 유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게 잡고 있는 부분을 유지하고, 조정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낮은 영역,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낮은 영역으로 이동하라. 특히 소형주, 중형주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초과 비중 된 거에서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이 낮은 쪽이 오히려 보강되도록 하는 리밸런싱을 하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현재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